이전에 했던 연골의 종류에서 연골의 종류는 추저연골, 관절연골, 탄성연골, 섬유연골, 골단연골이 있고 아까 그거를 섬유연골이라고 잘못 말해서 이 네 가지가 있고 초저연골, 즉 관절연골은 인천에서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연골로 관절연골이라고 부르고 탄성연골은 탄성섬유가 많아서 인체의 구조를 탄력적으로 지탱해주는 연골 이게 후두개가 있고 섬유연골은 골단과 골간단 사이에 위치하는 연골 성장판으로 성장이 완료되면 골질이 변하고 장골의 길이 성장에 관여한다. 골단연골은 이제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나 큰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매우 질긴 연골, 추간판, 치골결합부를 말한다.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의학이론 책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골단연골, 골단판이라고 해서 장가연골이 골단, 골간 사이에 상위에 있는 연골층으로 길이 성장에 관여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고 관절연골은 관절면을 덮고 있는 초자연골로 관절 보호 기능을 하고 탄성연골은 세포 관질 내 많은 탄성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연골로 뇌, 이간, 후두개 등이 여기 속하고 섬유연골은 인대나 건이 관절에 부착하는 부위로 추간판, 치골결합부가 있다. 여기 뭘 쓴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고 근육계통, 수천 개의 근세포로 구성된 근육 조직은 체중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근육 조직에 공급되는 혈관,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이 있고 이제 근육 섬유를 덮는 근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틀어 근육이라고 한다. 근육의 기능은 당연히 운동, 자세 유지뿐만 아니라 열 생산, 즉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일을 하는데 이제 운동은 수축에 의해서 여러 부위를 움직이게 하고 자세 유지는 이제 신체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주고 근의 활동 중에 방출되는 에너지의 75%가 열 소모로 그 중에 25%가 힘을 발휘하는 데 쓰인다. 근육은 임승물의 이동, 노폐물의 이동, 심장 박동, 혈관의 수축 이완에도 관여한다. 그 혈관도 근육이다. 그리고 노폐물의 이동이라고 하면은 신장도 결국엔 근육이기 때문에 노폐물을 이동을 돕고 근육은 음식물의 이동, 저작 활동을 도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육의 종류에는 골격근, 즉 수위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수위근이 있고 수위근, 내장근, 심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골격근은 수위근이라고 하며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조직 대부분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을 말한다. 이 수위근은 횡문근, 즉 가로무늬근으로 되어 있는데 골격근은 강한 수축 자극을 하며 골격을 움직이지 않고 지지해서 몸매를 만든다. 즉 운동하고 자세 유지하고 열 생산하는 것들이 이 골격근, 수위근의 역할, 횡문근, 가로무늬근의 역할이고 불수위근, 내장근은 의지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는 근육으로 대부분이 민문이근, 즉 평활근으로 식도, 방광, 비뇨기관 같은 여러 내장기관이나 혈관 벽의 분포, 아까도 말했다시피 혈관도 근육이고 방광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불수이근, 내장근이라고 하며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민문이, 평활근이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 심장근은 이 심근은 수위근과 내장근이 섞여 있는데 심장의 근층에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심근의 수축으로 모든 신체 부위에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며 섬유는 골격근과 같은 횡문 구조이지만 의지대로 지배할 수 있는 불수위근, 결국에는 이 불수위근의 특징과 골격근, 수위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심장근. 그러니까 골격근 같은 횡문 구조이지만 의지대로는 지배할 수 없는 불수위근이다. 제3장 골절 및 탈구의 개론. 이제 골절 및 탈구의 정의. 골절의 정의는 뼈에 가해진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부분적 혹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골절이라고 하며 탈구는 관절의 완전 파열 또는 붕괴로 접촉해 있던 관절의 연골면의 접촉면이 완전히 단절되거나 다소 남은 상태를 말한다. 그거는 압탈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관절의 연골의 접촉면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조금 남아있는 상태를 탈구라고 한다. 이제 골절의 분류를 말하는데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분류로는 장골 위치에 따른 분류,
로는 골단, 골간단, 골간, 관절내 골절로 볼 수 있으며 골단, 여기 보면 골단, 골간의 이제 골간단은 요 부분이 골절되는 거를 장골에서는 그렇게 이제 되고, 관절 위치에 따른 분류로는 근위부, 간부, 중간부, 원위부.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위부는 뼈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상완골이 뼈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원위부 골절은 이쪽 주관절에서, 그러니까 팔꿈치 관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근위부는 여기 어깨 관절, 견관절 쪽에서 일어나는 걸 근위부, 그리고 간부는 이 가운데 중간부를 말한다. 해부학적 특징에 따른 분류로는 대퇴골 전자 하부골절, 대퇴골 또는 상완골의 가상부골절을 말할 수 있으며, 골절의 정도에 따른 분류로는 완전골절은 피질골의 연속선이 완전히 소진된 경우로, 이 완전골절에는 단순골절, 가믹골절, 분쇄골절, 개방성골절, 압박골절한 게 있으며, 불완전골절은 피질골의 연속성이 일부에서만 소실되는 경우로, 아까 유기질이 많고 탄력성이 좋은 소화에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골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린스틱 골절, 융기성 골절을 이 피질골의 연속성이 일부에서만 소실된 불완전 골절로 분류한다. 골절면 방향이 다른 분류로는 횡상골절은 수평골절이라고 하며, 견인에 의해서 양쪽에서 나는 강한 이 경인에 의해서 간접 손상으로 발생하며 슬개골, 석골, 주두에서 호발한다. 사상골절은 사선으로 된 골절로 나선상 골절에 비해 골전선이 짧고 둥글다. 나선상 골절은 나사 모양으로 된 골전으로 회전력을 받았을 때 발생하며, 골전선이 길고 골절면이 넓다. 축구하다가 주로 호발하는 게 나선상 골절. 종상골절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나는 게 종상골절. 골절편 수에 따른 분류로는 단순골절이 있으며,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딱 했을 때 하나, 둘. 분쇄골절은 이렇게 골절되는 게 두 군데가 만나,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골절선이 만나서 골절편이 하나, 둘, 세 개 이상인 게 분쇄골절이고, 분절골절은 한 뼈에 동시에 존재하는 골절로 이렇게 이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 골간단에 하나 있고 골단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분절골절은 두 개의 골절이 각각 한 뼈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를 분절골절이라고 한다. 이제 전이 여부로 볼 수 있는데, 전이성 골절은 완전 골절로 인해서 전이 된 경우,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어깨에서 이렇게 상완골이 견갑골이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완전 떨어져 나간 경우, 이거를 완전 골절로 전이 된 경우는 전이성 골절이라고, 비전이성 골절은 불완전 골절 또는 완전 골절이라도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여기가 또각하고 부러졌는데 얘는 뼈의 움직임은 없는 것, 이걸 비전이성 골절이라고 한다. 개방창 동반 여부에 따른 분류도 볼 수 있는데, 개방성 골절, 폐쇄성 골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방성 골절로는 골절 부위에 개방창이 있어서 뼈가 밖으로 노출되거나 외부랑 통한 경우를 말하고, 폐쇄성 골절은 골절 부위가 피부 밖을 노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개방성 골절을 뚫고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개방성 골절가 있었을 때 쇼크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출혈이 많을 거고, 폐쇄성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를 뚫고 나오지 않으니까 연부 조직 손상이나 이런 게 덜 하니까 아무래도 치료가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개방성 골절이나 폐쇄성 골절인데 다 부목을 돼서 먼저 지지를 하고, 이제 붓기가 더 심해지기 전에 얼른 수술을 해야 되는 게 개방성 골절이다. 그 밖의 골절로는 타박골절, 압계골절, 관통골절, 건혈골절, 회전골절, 압박골절이 있으며, 타박골절은 적은 힘이 순간적으로 좁은 면적에 되기 때문에 행산, 단순골절이 발생하며, 압계골절은 큰 힘이 넓은 면적에 가해졌을 때 압축력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연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하고 주로 분쇄, 횡성골절이 있다. 그래서 압계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부 조직 같은 게 떨어져 나오면은 이런 게 밀입자가 떨어져 나와서 뭐 폐색천승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혈전 관련된 거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은 게 압계골절. 관통골절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이 좁은 면적에 있는 거, 총상, 칼로 찔린다던가 이런 게 관통골절.
건율골절은 또는 견인골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이 갑자기 긴장되었을 때 건이나 인대에 부착되어 있던 뼈가 떨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회전골절은 장관골이 회전을 받아서 골절이 잘 일어나고 나선형 골절이 주로 경골 원위부에서 호발하고 압박골절은 장골의 장축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골간부가 골간단 속으로 감입되는 형태. 골절의 증상 및 처치. 증상, 호흡곤란. 그래서 안면, 경부 손상 및 기관지 내 이물, 분비물이 축적될 수 있겠고 이 호흡곤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기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출혈, 주로 개방성 골절에서 발생. 쇼크, 혈압 하강, 빠른 맥박. 혈압은 떨어지는데 이제 혈압이 떨어지니까 심장이 이 혈압을 계속 되살리기 위해서 맥박은 빠르게 움직이는 쇼크 증상이 나타나고 급성 통증과 압통, 관절 기능 장애, 근육 결량, 단축. 이건 단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나중에 추후에 뼈가 뭐 줄어든다던가 왜냐면 뼈가 떨어져 나간다던가 하는 걸로 인해서 변형, 신경 및 혈관 손상. 관절은 항상 연부 조직이라고 해서 인대와 혈관이 함께 있으니까 그게 손상될 수 있다. 일반적인 처치는 일단 부목으로 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냉찜질로 해서 부종을 완화시켜야 되고 환부를 상승시켜야 하고 왜냐면 쇼크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가 잘 출혈을 잘 안 되게끔 출혈도 막으면서 이제 쇼크를 막을 수 있는 골절 부위의 출혈 시 지혈하고 부목이 되기 전에 상처 보호 먼저. 관절 부위 골절은 똑바로 펴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복합 골절 시 돌출대 골절편을 집어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부목을 전공하는 거는 손상을 최소화하고 개방성 골절 악화를 예방하며 조직 손상을 감소하고 통증을 최소화하니까 그러니까 부목을 댐으로 인해서 어떤 더 이상의 이 골절의 문제가 더 유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골절에 대해서는 특수 원인에 의해서 골절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수 원인에 따른 골절은 병적 골절과 피로 골절, 개방성 골절이 있고 그 중에서 병적 골절은 약한 힘이 이미 약해진 뼈에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피로 골절이랑 조금 다른 게 병적 골절은 이미 골다공증이나 뭐 악성 골종약, 뭐 골수염, 골연화증, 구루병, 매독 같은 걸로 인해서 뼈가 이미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내가 짐을 나르다가 아니면 하고 기침했는데 늑골이 부러진다던가 하는 식으로 약한 힘이 이미 약해진 뼈에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골절을 병적 골절이라고 하고 이제 진단은 임상진단, 과거 사고력 같은 거 듣고 병력 같은 거 매독 있는지 구루병 있는지 골다공증이 있는지 이런 혹시라도 뭐 악성골종약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단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 같은 경우로 이제 뭐 다른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는지 구루병이 있는지 뭐 같은 걸 확인하고 CT, MRI, 골주사로 확인합니다. 호발 부위는 당연히 이제 약한 힘으로 일어나니까 낙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 같은 경우로 이제 그냥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척추가 다쳐서 온다든지 대퇴경부 및 전자부가 많이 다쳐서 오고 이제 엉덩방아가 찌기만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대퇴경부와 전자부가 다쳐서 오고 또 오글 원위부 넘어지면서 팔로 확 짚히면서 요글 원위부가 이제 병적 골절의 호발 부위이다. 피로 골절, 스트레스 골절, 행군 골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뼈의 질환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응용이 가해질 경우 서서히 발생한 불완전 골절. 그러니까 골피질면에 횡골절이 일어나는데 이게 행군골절이라고 하는 게 군인들이 오랜 시간 행군을 이제 무거운 걸 지면서 오랜 시간을 걸으니까 서서히 계속 반복돼서 가는 그 응력에 의해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군골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근육이 필요해서 정상 기능이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게 피로골절. 호발 부위는 중족걸, 왜냐면 장거리 행군 시. 그리고 경골골절, 육산 선수, 발레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제 경골을
쪽으로 이제 발을 많이 쓰니까 경골골절이 일어나고 대퇴경부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골다공증과 같은 골대사성 질환을 가진 노인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피로골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완골골절 투포한 선수 계속해서 팔로 던지니까 그리고 이제 노를 젓는 노젓기 하는 분들은 노골골절이 생길 수도 있다. 개방성 골절 골절 부위에 개방창으로 뼈가 노출되는 경우 다친다고 해서 뼈가 노출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게 특수 원인에 따른 골절에 들어가는데 날카로운 골절변이 안에서 밖으로 뚫고 나오는 경우와 외력에 의해서 피부와 외력에 인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뼈가 보이는 골절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 피부와 연부 조직이 개방창에 의해 골절이 보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원인이 두 가지인 거고 이제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거 감염 예방 개방창이기 때문에 계속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해야 되고 연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골절을 유압해야 되며 이제 합병증 발생을 하기 위해서 초기 개방창을 세척해야 되고 변연절제술 왜냐면 연부 조직 상한 거를 다 이제 잘라내고 그다음에 적절한 고정하고 치료를 해야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방창이기 때문에 세균의 감염이 있을 수 있어서 파상품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호발 부위나 이런 거는 없고 화병증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파상충 예방 접종 해주고 이제 지방색증증 왜냐면 이 연부 조직의 밀입자가 떠돌아다니면서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방창으로 인해서 연부 조직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유압이 지연된다. 왜냐면 이 연부 조직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 에너지 같은 걸 받아서 생성이 빨리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다쳤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골절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환자의 병력을 물어보는 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구루병이 있을 수도 있고 매독이 있을 수도 있고 당뇨 골다공증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골절이 잘 일어나고 골절이 생겼을 때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물어보고 이학적 소견 이제 특징적인 소견 뭐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팔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목과 손목을 서로 대게 해가지고 이 아픈 통증 같은 걸 보는 이런 이학적 소견 통증과 압통 비정상적 운동과 연발은 변형 기능 장애 신경혈관 손상 같은 걸 보면서 진단하기도 하고 이제 방사선 검사라고 해서 엑스레이 선 검사 뭐 CT 자기공명 검사 MRI를 볼 수 있고 이제 CT와 MRI의 차이를 보자면 CT는 엑스레이 장치를 사용하고 몸이 흡수한 방사능 수치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검사 시간은 1분에서 2분 응급 환자들에게 우선적인 촬영하기 좋고 폐질환, 간암, 뭐 폐암, 종양 이런 데에 효과적이지만 MRI는 이제 전자석 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기력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장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검사 시간은 20분 이상 이제 대신에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내가 안에 뭐 이런 자기장 성분에 반응하는 기계를 부착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뇌질환에는 참 좋은 검사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는 신선골절과 진구성 골절의 간변 진단이 있는데 신설골절이란 최근에 발생된 골절로 아직 가골이 형성되지 않은 골절을 말하며 진구성 골절이나 골절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상당 부분 가골이 형성된 상태를 진구성 골절이라고 한다. 임상 증상에 의한 구분은 신설골절은 갓 생긴 거니까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고 동통 있고 압통이 심한 거 압통 있고 때로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호흡곤란이나 쇼크가 올 수 있고 진구성 골절은 이미 골절이 일어난 상태로 한참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상은 없지만 이 골절이 일어난 부위이기 때문에 누르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극이 오면은 통증 같은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엑스레이선 검사로 이제 구별을 할 수도 있는데 엑스레이, 뭐 MRI, 골주사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X선에선 신선골절은 골절선이 날카롭고 진구성 골절은 부드럽고 가골이 형성되어 있다. MRI 검사에서는 신선골절은 이제 골절과 동반된 출혈, 연부 조직의 부종, 뭐 T1 강조 형성에서 저음형이 되고 T2 강조 형성에서 고음형으로 이제 신선골절 해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골 주사 검사에서는 이거는 매우 예민한 검사로 신체 검진 상 골절이 의심되지만 엑스선 촬영 검사에서는 골절 부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골 주사 검사를 통해서 의심되는 부위의 열소를 관찰하여 진단에 참고하는데, 이게 이제 신설 골절은 흑백 촬영 시 까맣게 핫스팟, 그리고 칼라 촬영했을 땐 빨간색으로 보이고, 진구 골절은 흑백 촬영 시 하얗게 콜드스팟 해서 이제 칼라 촬영 시에 파란색으로 보인다. 골절 후 6년에서 1년까지는 음영이 증가하는 핫스팟, 까맣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조적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골절이 닿았을 때 치유 과정을 보자면, 첫 번째 혈종이 형성되는데 부러진 뼈 부분에서 출혈이 생기고 삼춘물이 생기는데, 이 부위의 골막과 근접 조직이 에워싸서 혈종을 만들어지고 갈라진 뼈 틈을 메우게 된다. 24시간 이내 섬유소 그물망이 생기며, 이는 손상된 뼈를 보호하고 모세혈관의 발달을 위한 기본 틀이 되고, 골절 부위의 혈종은 뼈가 치유되는 기간 재흡수되지 않고 유가 조직으로 발달된다. 그 다음에 세포 증식 단계. 유가 조직 형성 단계로는 혈종은 2, 3일 이내에 새로운 조골세포, 혈관과 섬유화 세포 등으로 대치되고, 유가 조직은 2주 이내에 유골의 틀이 된다. 그 다음에 가골 형성. 골절 후 6에서 10일이 되면 뼈의 각종 무기질인 칼슘과 마그네슘이 축적되고 느슨하게 짜여진 골과 가골이 만들어진다. 이 가골은 상해 2주 엑스레이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다. 골화 단계. 무기 염류가 측정된 진성 가골은 보다 단단해지고 골절 부위를 고정해 주게 된다. 2단계 골절이 치유될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가골이 형성되고 3에서 10주가 지나면 가골은 진골로 변한다. 골강화 및 재형성 단계. 골 단계를 거치면서 뼈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골강화가 일어나면서 파골세포와 골화세포 작용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가형성된 가골은 점차 흡수된다. 그러니까 이제 골절의 치유 과정은 첫 번째 혈종이 형성되고, 두 번째 세포가 증식 단계 되고, 세 번째 가골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골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골 강화 및 재형성 단계가 된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혈종 단계에서 출혈이 생기고 삼춘물이 생겨서 여기에 혈종이 만들어지고 24시간 이내 섬유소 그물망이 생기면서 손상된 뼈를 보호하고, 이제 세포 증식 단계. 이제 혈종은 2, 3일 이내에 새로운 조골세포와 혈관, 섬유세포 등으로 대추되고, 가골 형성은 골절 후 6에서 10일이 되면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게 축적돼서 느슨하게 짜여진 가골이 만들어진다. 골화 단계는 이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골절 부위를 고정해주고 하는 단계인데 가장 오래 걸리고 3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골강화 및 재형성 단계에서는 이제 골강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불필요하게 과형성된 가골은 점차 뼈에 흡수되는 단계이다. 이제 성인이 되면 골절이 됐을 때 치유 기간이 이제 부위별로 거의 픽스되어 있는데, 수지골은 3에서 4주, 수근골은 6에서 12주, 요골, 척골, 상완골은 8에서 12주, 쇄골은 6에서 9주, 대퇴골은 16에서 20주 이상, 경골은 12에서 16주, 족지골은 4에서 6주, 족근골은 8에서 12주라고 보면 된다.